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음. 매년 겨울이 되면 또 올해가 가는구나. 그런 어. 느낌이 들 텐데, 음. 올해 겨울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제 곧 12월, 1월, 2월 본격적으로 겨울이 올 텐데요.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올해에 대한 소감이랄까요? 찰나구나.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하나는 내가 이화대학 재직을 하면서 그 진관 여기 이제 교수실이 있어. 네네네. 그게 이제 목련화가 이제 피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거 매년 자랄 거고 매년 네. 꽃이 필 거고 그렇다면 내가 똑같은 날 하나를 정해가지고 매년 그 자리에 서서 그 나무를 찍어보면 이게 30년 정도 뒤에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 나무의 그 성장 그게 일목요연하게 네, 그러네. 매일 보니까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네.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찰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찰나라고 또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대략을 얘기하면 연세가 이제 든 분들 네네. 퇴직하시고 이제 연세가 든 우리 선배 교수님들 아니면 내가 치료했던 노인분들이 네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그걸 말로서 이해를 했어요. 아, 노인이 되면 저런가 보다. 네. 뭐 그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제 도와드렸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이해했던 거하고는 묘한 차이가 있어. 네. 그래서 그때 젊을 때 들으면서 그 노인들이 하던 이 얘기를 내가 공식화 해봤어, 내 혼자. 네. 공통점을 뽑아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봤어. 네. 공인된 거는 네, 아니에요. 네, 내 혼자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 중에 첫째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 젊을 때 그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책을 내도 뭐 수백 권을 내고 뭐 네.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해놓은 일이 없다. 이러놓고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지는 경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이지 공통점이 있어. 네.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한 거지 뭐. 공허하고 허무하고. 공허. 네. 허무한 게 오래 가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무력해지고. 무력해져. 예.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가네, 순환. 돌아가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이런 공식인데 내가 막상 와보니까 말이지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그 선생님에 비해서는 100분지 1도 안 되고 1000분지 1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럼 나는 뭘 했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노인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해요. 아, 노인의 블랙홀. 네. 노인이면 누구나 빠지는 블랙홀이야. 자기가 그 맨홀에 빠지듯이 빠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나는 이제 안 빠질, 맨홀의, 블랙홀의 언저리는 돌아다녀도 네. 안 빠질 것이다. 아하. 작심했어. 예.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펴낸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 아, 그러죠. 제목이 그거라. 네, 네, 네. 그때 불쑥불쑥 빨리 들어갈 것 같아. 예, 예. 내가 기력이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기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버티겠는데 네. 그 말에 내가 하나 더 글을 보탰어. 그래야 내가 이제 힘이 네, 네. 줄어든 것만큼 더 보태질 것 같아서 네. 그게 찰나요. 아하. 그때 가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찾아가서 네. 왜 선생님은 하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네. 한 일이 없다고 하느냐. 네,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나놓고 보니 한순간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낸 지가 지금 10년째예요. 네. 10년째도 아직 많은 독자들한테 회자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해서 하나 더 보태셔서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재밌게 해서 찰나로 살고 싶다. 찰나로 즐기고 싶다. 찰나로 즐기고 싶다. 찰나로 재미있게 살고 싶다. 네. 그럼 찰나가 보태지면 그게 일생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100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배 교수님 말 맞다나 다 살고 보니까 찰나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찰나라는 말씀이 사실 불가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찰나 아니겠어요? 그죠? 영겁의 반대말. 그것도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뭐 0점 몇몇 초가 있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 정말 눈 깜짝할 새처럼 아주 그러죠. 짧은 한순간이 지나놓고 보니 한순간이더라. 그러죠. 한순간 찰나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찰나에 주목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전 대담에서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에 의사일 때랑 그렇지. 내가 실제로 그 고통을 겪을 때랑 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럼. 묘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좀 전에 젊었을 때 그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랑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그 얘기를 생각할 때랑 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묘한이라는 말씀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떠오른 것은 그때는 겉으로 알고 이제는 속으로 알게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알미라는 것도 얕은 알미 있고 깊은 알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얕은 알면 머리로 아는 것은 그때는 알았다고 쳐도 그것은 깊이 안 것이 아닌데 이게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 얕은 암의 수준이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깊은 암으로 말하자면 그때 알미 겉절이 알미라면 이것은 묵은지 알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묘한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제대로 알려면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고 그러한 것을 이제 겪어볼 때 정말 알게 되는 게 아닐까. 나이 드니 제대로 알게 되고 아파 보니 제대로 알게 되고 그렇게 저는 묘한이 느껴졌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묘한 하는 거를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나는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싶어. 나이 들어봐. 선생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저한테 책 사인을 해주시면서 그때는 눈이 밝으셨을 때였어요. 저한테 뭐라고 써주셨냐면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뭐 어쩌시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봐라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찰나도 들어있고 묘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도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진짜. 예. 우리 알기로 말하면 부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현대인들이. 그렇지만 정말 깊이로 말하면 거기에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정보를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이 순간에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명쾌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는데 그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지혜의 정의보다 와닿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아는 분은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만약 이것을 굉장히 긴 문장에 어려운 한자나 영어를 써서 설명했더라면 그때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도 또렷하게 기억할까 생각할 때 아는 분은 짧게 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 지혜라는 걸 상황에 잘 적응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의가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유효하죠. 네.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모든 게 자기가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네네네.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아야지. 네. 근데 이제 지금 교수 생활을 떠난 지도 뭐 20년도 넘었는데 네. 고백을 하나 하자면 강의를 제일 하기 쉬운 게 학부가 아니에요. 학생들, 대학생들. 네. 그거는 내가 아는 체 하면 돼. 자기도 모르면서 말이지. 내가 아는 체 하는 걸 지도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 어려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 예. 교과서에 적힌 얘기를 내가 암기해가지고 네네네네. 해주면 그거 암기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지가 읽어오면 다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는가. 뭐 이렇게 용을 써서 한 거는 아니지만 네.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가 되더라고. 이해는 못 하더라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나오니까 놀라셨죠? 다음에 짧은 시간이 그 영상 저장 용량 때문에 살짝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릴까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쉽다. 어려운 말로 교재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학교, 대학원 수준으로 오면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 질문이 올라오고 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그때 답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말씀이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미 그분들은 삶에 있어서 백전노장들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재를 가지고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쉬웠던 것 같고요. 요즘 저는 일체 교재 없이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재밌기도 하지만 역시 진땀 나는 일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몸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님도 운명을 달리하시기 전에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암과 그 다음에 척추로 아는 암은 정말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상상한다 그래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깊은 암에 속하는 것 같죠. 저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자면 암중모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두운 곳을 더듬어서 진리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나그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암중모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좀 더 깊이 보다 본질에 가깝게 알아가는 노력은 평생 해나가야 될 하나의 커다란 바퀴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선생님과 오늘 함께 나눈 마무리는 제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 저는 진행을 맡았던 이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